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건호입니다.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및 운반료 지원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임대차 계약 제한 기준에 관한 정비와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5조는 농기계 운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제한 관련 기준 완화 및 세분화하여 정비하였고 그 밖에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 축에서 관계법령 발제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부침과 같이 1.4톤 미만, 1.5톤에서 3.5톤, 3.5톤 이상 각 편도 313회로 총 6,2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사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미표로 보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인데요. 5조의 7항입니다. 신설이 되었는데요. 시장은 농기계의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 농기계 운반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작업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의 7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분소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같은 분소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그 분소가 기계가 다 빌려줬기 때문에 없어서 다른 분소에서 빌릴 수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만약에 그 뭐 동부 분소에 뭐 기계가 있다 그러면 뭐 서부 쪽에서도 그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70% 이내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거리가 상당할 텐데 분소가 다른 분소에서 그럼 이동을 할 때는 그 비용을 70% 지원하는 겁니까? 네, 친환경기술과장 이차입니다. 그 농업인이 농기계를 신청을 하면요, 만약에 이제 본소에 농기계가 없어서 서부나 남부로 갔을 때는 농기계가 농업인이 서부나 남부에 가서 이제 빌려가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리는 안성 관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 분소든 상관이 없이 그러면 있는 곳으로부터 본인이 원하는 곳에 70%를 다 지급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가격은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맺어서 가격이 이제 고정적인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임대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하루 뭐 이틀로 쓰는 그게 아니라 아예 일정한 시기만큼 뭐 빌리는 그런 임대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임대료,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는 따로 농가가 지불을 하는 거고요. 임대 이제 운반 비용에 대해서는 편도 그러니까 1.4톤 이하짜리 편도 33,000원, 그다음에 중보기로 됐을 때는 뭐 가져갈 때 올 때까지 하면 66,000원에서 이제 70%를 정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은 뭐 장기를 빌리든 단기를 빌리든 상관이 없이 지금 70%까지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는 농기계 빌려가는 거는 가져가고 가져오고는 건데 저희들이 단기 농기계가 지금 사계 분소에 한 720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3일 이내고요. 네. 다시 빌릴 때는 만약에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기를 빌리든 장기를 빌리든 운반되는 운반 비용을 전체의 70%를 지급하느냐는 건데요. 아, 저희 지금 임대료하고 지금 운송 비용은 단기 임대 사업에 하나는 겁니다. 단기 임대 사업에 장기 임대 사업은 장기 장기 임대 사업은 저희들이 장기 사업이 있을 때는 농가가 직접 가져가서 7년이고 5년이고 계약 상태에서 농가가 운영하는 기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5조에는 그런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장기인지 단기인지에 대한 사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죠? 지금 제 2조에 보면 위치가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임대사업소라고 하면 안성시 농업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조물 들 수 있다 그러다가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분점에 여러 개를 두고 있는데 장기인지 단기인지 그거에 대한 구분이 제 5조 운영 관리에는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둘 다 7번의 항목에 운반 비용의 70%는 둘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를 여쭤본 겁니다. 아, 저희들은 조금 아까 제가 그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좀 2조에 보면은 분소에 있는 농기계에 한해서 저희들이 임대 대행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조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신구 구조본 대비표 지금 네. 7쪽에 보면은 몇 제 조요? 2조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위치. 이게 농기계가 네. 있는 위치가 저기 사계 분소에 네, 그거는 압니다.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분소에서 하든 임대 사업소인 그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지금 혹시 팀장님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그거 답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농기계 팀장 홍관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기하고 장기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장기는 그 운반 사업은 할 수 없는 사항이 뭐냐면요.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장기는 저희가 이제 그분한테 농기계를 아까 5년이고 7년이고 그분이 쓸 수 있고 그 보관 장소도 그분의 주거 공간 아니면 농기계 보관센터도 하는 거고요. 단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소형 농기계라고 그래서요. 임대사업소에서 농민들이 이제 보통 하루나 3일씩 빌려갈 때 그때 해는데 보통 차들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단기에 해서 이제 임대사업소에 있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운반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임대는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계속 보관하면서 7년 동안이나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는 저희가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두 가지의 기준을 지금 담당자시니까 아시는데 네. 이 조례만을 보고 얘기를 하면 5조의 운영 관리에는 7번에 대한 게 장기인지 단기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예 없고요. 농기계의 운반 등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누구나 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70%를 이거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는 지금 조례를 지금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이제 현 상황이 그런데 그럼 이 조례에 따르면 그건 두 개 다 그럼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이는 아닌데요. 네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장기 임대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 사업을 위해서 그 농협을 통해 갖고요. 그거를 5년이나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장비 자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트랙터가 저희 그 임대 사업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농민 집에 그 분들이 계속 쓰고 있어요. 네네. 저기 장기를 넣으면 되는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이 가서 빌릴 수 있는 거는 단기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는 이미 본인이 소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없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개인이 장기로 샀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7번 항목에 따르면 자기가 샀는데 그거를 뭐 회사에서 직접 갖다 주는 경우를 빼놓고는 내가 직접 가서 수령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럼 이것도 이 7조 항에 따라서 당연히 70%의 비용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농기계를 아까 말씀드린 자기인증 할 때 저희가 이제 인수를 할 때요. 조건으로 그 농민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저희가 직접 갖다 드리고서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라는 건 누가 갖다 준다는 뜻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장비를 구매를 하잖아요. 임대사업소에서 그러면 직접 갖다 드린다는 이 거예요? 장기 같은 경우는요. 임대사업소가 아니라 이제 그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그게 선정이 되시면은 그거를 저희가 그 장비를 구매해서 그분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그걸 갖다 드리면은 그분은 옮기는 거는 자기가 이제 농사 짓는 구간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를 반납할 때는 그분이 저희한테 이제 집 갖다 주시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네. 뭐 일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시겠는데 네. 이 조항만 봤을 때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은 없다. 만약에 이거를 원하시는 부분이 이걸 주장한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이 맞다. 왜냐하면 이게 상이잖아요. 지금 하시는 건 규칙도 아니고 규칙 아래에서 지금 운영의 묘를 발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5조 70% 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사실은 그 운반 차량이 없을 때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농가에 보니까 이제 그 소농하시는 분들이 이게 농기계를 빌리려고 할 때 아마 자가의 승용차밖에 없거나 이럴 때 지원해 주시려고 이 부분을 좀 운반해 주시려고 이 조항을 신설하신 것 같은데요. 요게 항상 만들어 놓으면 악용하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의 화물차 운반할 수 있는 농가의 운반 차량이 없을 시 요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농가에 만약에 차량이 화물차가 있는데 그 차는 딴 데 쓰고 우리 좀 갖다 주세요 이러면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가에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으시니까 화물차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농기계팀장 홍건표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70%라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본인이 30%를 자부담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웬만한 농민들은 그 1톤 포털이라든지 있어서 자기 본인들이 와서 빌려가는데 다만 뭐가 문제가 이게 발치된 게 조그맣게 농사를 짓거나 이제 외지에서 이제 무슨 그 기농활동 차원에서 왔을 때는 자가용들만 있기 때문에 그 소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차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 화물차를 70% 지원하는 거고 이거 갖고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작년서부터 지금 운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그렇게 악용을 한다는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차량이 없는 농가 작게 운영하는 주말농이라든지 아니면 소농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농가에 화물 차량이 있는데 아까 화물 차량이 있는데 30%를 내기 때문에 안 한다? 네네. 나 오늘 일당벌로 가면 10만 원 보니까 3만 원 주고서 그거 써요. 의원님, 그 차로 완전 그 운송업체가 와서 그걸 싣고 가면은 그 하역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하역 작업은 그 농민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실을 때는
뭐 지게차라든지 호이스트라든지 그 실는 그 다이가 있어요. 근데 이 분들 운송하시는 분들은 운송해서 그 위치까지만 가는 거죠. 그거를 농기계 장비를 내리는 거는 그 농민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옮겨다 놓고 하는 그런 절차는 아직 사례가 아직 발생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농가에 차량이 없으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만약에 그렇게 규정을 지어놨을 경우에는 농가에 좀 너무 뭐랄까 아니 제한적 농가에 운반 차량이 없을시 지원한다 하는데 뭐가 나쁩니까? 운반 차량이 없을 때 지원한다는데. 지금 농가들이 지금 조금 아까 농기팀장이 말씀드렸지만 한 90% 이상 아니 95% 이상은 실질이 농기계 운반 차량이 있는데 운송 대행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없으니까 농가에 운반 차량이 없을시 지원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또 일일이 화물차를 다 확인을 또 해야 되는. 또 아니 그 농가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거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대부분 아니구나. 차량이 있고 없고를 그 파악이 좀 안 되십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곤란한가요? 근데 차량 유무 그다음에 네. 뭐 그 조건을 달아두게 되면 네. 이제 문제는 하여튼 아니 차량 화물차가 저희 집에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없다. 근데 체크할 때 빌릴 굳이 또 조항으로 좀 넣게 되면 그 이동 지원 차량도 그거 다 있습니다. 그 조항. 예. 그 저기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그 조례에도 보시면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시설관리공단 거에는 모르겠지만요. 저기 다른 단체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게 이동하는 거고요. 이게 네. 악용 우리 저 정토근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악용하는 거라면 굳이 30%를 물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굳이 여기서 넣는 게 필요할까 그 말씀을 아마 이 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 다른 질문 계속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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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15조입니다. 제15조 2항. 15조 2항에 보면은 1회 시 3개월 제한이 1회 시 7일 제한 그래갖고 이렇게 좀 세분화됐습니다. 이렇게 15일 제한, 1개월 제한, 이렇게 3개월 제한해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네, 친환경 기술과장 이찬입니다. 저희들이 일회 제재 시에 2개월 제한을 두었더니 이제 몇 분이 이건 피해를 보는 거죠. 말하자면은 뭐 본인이 잘못했지만은 농기계는 빌려가고 싶은데 제한을 두니까는 못 빌려가니까는 좀 완화를 해달라. 좀 너무 엄격하다. 그런 농가들 일부에게 있어서 좀 완화를 시킨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실 의원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10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